네, 저번 시간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온다.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 거 했는데요. 이거 말고 일단 팩트로 알아보는 주식 투자 최적의 매수 기법 이 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무서운 곳이 온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대부분 아마 코로나 이후로 했을 겁니다. 왜 했냐 생각해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제로금리 시행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종용하려고 금리를 낮췄고 그 덕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돈다는 뜻이죠. 그 덕분에 유동성이 생겨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 주식이 낫다는 인식도 생겼고요. 투자 말고는 인생이 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죠.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가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1번이 코로나 엉망진창 정점이었을 때고요. 2번, 3번 이렇게 시기를 나눠봤어요. 1번 시기부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렇게 되죠. 코로나 이후로 1번입니다. 이때 주식을 아무도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한다.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식에 관심 1도 없고요. 역시 주식하면 망한당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 보면 다시 올라갔죠. 이때 왜 이렇게 주식이 올랐나? 나름 빠르게 오른 거죠.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왜 주식이 올랐냐 보면요. 집단 공포로 주식 가격이 가치 이하로 떨어진 주가가 회복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때는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번 차트 때는 어땠냐? 아직 불안하다. 다시 올라갔다가 폭락할 거야 생각할 겁니다. 주식은 너무 무섭다 쿵깽.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 차트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었죠. 이렇게 오르게 되면 와 이제 경기가 드디어 좋아지는 갑장 하는 거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히히 합니다. 계속 오르잖아요. 이때 금붕어 학생이 등장합니다. 주식을 한 보따리 사기 시작했죠. 이렇게 보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금붕어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 금붕어는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습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자, 결국 사람들은 3번 시기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때 이때 많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심 없던 사람들의 주식 시작 공통점이 뭡니까? 뭐냐면요. 이때 3번 들어왔잖아요. 1번 비싸답니다. 비쌀 때 사람들이 들어오길 좋아합니다. 두 번째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사실은 주식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98년 요때 인기 많았죠? 이렇게 오르고 나면 폭락이 옵니다. 2007년, 8년 요때도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죠? 이때도 또 폭락이 오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면 꼭 폭락이 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꾸준히 했던 분들은 이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은 잘 없죠. 자, 이렇게 반복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보면요. 왜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가? 경기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면 주식시장 들어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비싸게 사고 싶다. 이걸 대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거꾸로 하고 있죠. 금붕어 학생은 항상 이 낚싯바늘을 몹니다. 낚시에 걸리고 나서 풀어줘도 계속 반복해서 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면 금붕어하고 똑같죠? 우린 이렇게 금붕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금붕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식한 사람 잘 없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식을 지식 없이 하고요. 가물하고 뉴스 차트로 합니다. 기업 말고 가격에 투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를 때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근황 봅시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국내 증시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탈하기 시작했죠. 이건 마치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싸게 파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 어떻게 했나 볼까요? 주식 롱부 박영옥 선생님은 10년 만의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해라고 하네요.
98년에 4,500만원으로 1,000억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검증됐죠? 지금 거의 20년 넘게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돈 버는 분, 정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수익 냈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재수로 돈 번 분들은 주식 한 보따리 돈 벌면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 존 리, 박영옥 선생님들 보십시오.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이유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자, 박영옥 선생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10년을 주기로 위기가 찾아왔으나 개별 가치주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한 보따리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좋은 회사들은 주가가 올랐다 이거죠. 현재는 관심이 집중된 일부 대표 기업 외에 좋은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좋은데 주가 안 오르고 있다 이거죠.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돈 잘 버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 그런 회사를 사는 거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 투자했다가 이 선생님께서 주가 안 오른다고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좋은 기업에 계속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이 시키대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 그것도 나옵니다. 회사 내 자금이 풍부하고 재무 안정성이죠. 시장 지배력이 높으며 높은 시장 지위입니다. 실적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죠.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회사. 중소형 우량 가치주가 많다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주가가 당장 오르는 기업, 그런 말이 없죠. 재무적인 요소, 기업 시장 지위 이런 것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회사를 샀다고 당장 주가 안 오른다, 썩은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거 봅니까? 재무 안정성, 유동비율, 당좌 비율 같은 거 보면 되죠. 그거 봅니다. 시장지위 높은 거 1등 기업 삽니다. 실적 성장 계속 확인하죠. 바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 이분의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올랐다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가치주들의 주가는 나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 기다리라 이거죠. 주식은 아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맞다 생각하실 거예요. 가격도 아니고 차트도 아니다. 하지만 주가 안 올랐다고 기업을 안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계속 오르고 높은 시장지에 있고 돈 많다, 그런 기업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가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환경은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 가치하고 시장 가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배율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은 주주 환원율이 90% 넘고 우리나라는 20%대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썩었다, 외국에 투자하자 하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고 저평가됐을 때 더 사놓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이 불평하지 말고 역이용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했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금붕어의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또 이렇게 잠시 오른다고 불나방 개미가 오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또 이탈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불안할 때 해야지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투자하냐? 이런 바닥을 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이때 사도 잘했고요. 이때 사도 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평균이죠. 이 평균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개별 종목, 그 종목이 돈 잘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러면 대충 사면 되는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가격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가격을 못 맞춘다고 하죠. 근데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맨날 내일 가격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 집중하지 말고 존니 선생님 말씀대로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걸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 하는 겁니다. 금붕어가 되지 마십시오. 이때 사서 다시 떨어져도 됩니다. 싼 회사 사놓으면 종합지수하고 상관없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팩트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참말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온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 더 발견한 주제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본 주식 투자 실패자들의 공통점, 요것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무서울 때 해야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십시오.